이분 사연은 꽤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오늘에서야 소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군입대 신체 검사를 통해 폐결핵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그 건강 검진을 받는데 받을 때마다 폐의 일부분이 그 폐결핵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결핵 흉터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전에 대형 병원 의료 종사자들이 그 결핵 그 감염 사실이 발견돼서 신생아 그 가실이었던가요? 네. 예. 그래서 좀 무리가 빚어졌던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 폐결핵 관련한 그 관련 부처의 그 관리가 어떤지도 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짚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폐결핵의 그 흔적, 흉터는 잘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네, 엑스레이 찍으면 하얗게 이제 석회화가 되는데 이 석회화는 활동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예. 오히려 안심해도 되는 네. 자료인 거네요. 그런데 이제 결핵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예전에는 치료를 받으면 완치됐다, 치료가 됐다, 그다음에 활동을 한다, 완치됐다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결핵균이 액티베이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인액티베이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결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핵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약을 먹고 나았다 하더라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런 개념으로 살짝 이제 물러섰는데 일반적으로 재발률을 걱정하셨는데 재발률이 한 5% 정도에서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통계적인 부분이고 재발이 어떤 분야에서 많이 되느냐 면역력이 떨어진 분, 노인분 65세 이상 노인분에서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젊고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잘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엑스레이상 그리고 증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핵을 보시는 의사분들은 확실하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흔적이 있긴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근 저희 부처 직원이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폐결핵을 한번 알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염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분이 옆에 있었고 같이 지근거리에서 근무했었는데 내가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있으신 거거든요. 네, 결핵은 법정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활동성 결핵 환자가 있으면 이 활동성 결핵 환자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은 그 주변에 그 활동성 결핵을 진단받았던 분과 직접 접촉이 없었다. 그러니까 감염 가능한 거리 내에 없었다라고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은 되시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렇군요. 임 선생님 추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중요한 얘기는 조 기자가 다 했고요. 예.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학교 생활했다면 학교 동료라든지 학우라든지 전파가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격리가 되고 검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다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핵이 가장 무서운 게 약제 내성이 금방 생길 수가 있어요. 치료를 할 때. 네. 그래서 보통은 약도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씁니다. 그리고 기간도 최소 3개월을 써야 돼요. 옛날에 1년까지 쓰기도 했는데 요즘 6개월 요법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1차 약이 안 될 때는 바로 반응이 없다고 생각할 때 2차 약제로 내성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2차 약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실 때는 중간에 약을 끊거나 그러면 안 되고 꾸준하게 먹어서 확실히 확인 사살까지 해야지만
이게 완치가 됐다고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꾸준함을 좀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 결핵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대형 병원 의료 종사자의 결핵 감염 사태가 벌어진 지 몇 달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관련 부처에서 뭐라 그럴까요? 추가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 폐결핵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쯤에 뭐 보도를 한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결핵균을 잠복하고 있는 사람이 1,500만 명으로 추정되거든요. 비활동성 감염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변에 결핵 환자가 있어서 있는데 내가 이제 접촉해서 내가 보니까 활동성 결핵이 저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제 결핵균이 이 사람에 의해서 전염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체가 잠복균이 있는 게 활동하고 있는지가 엄밀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이 감염된 건지 아니면 내가 잠복 대상자였는지 모르는 거군요. 예. 그래서 역학조사가 이렇게 분명하게 되기는 어려운 그런 조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성 결핵,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결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격리를 하고요. 그 전파 가능한 시기 동안 보통 2주 정도 약을 먹으면 전파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까지는 철저하게 격리하는 시스템이 법으로 확보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활동성 결핵,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결핵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